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추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수 언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신 거예요? 잡자라 잡잡. 아, 그쵸. 예. 잡자라 잡잡. 이거 은근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보고 계시지만 맞아요. 은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크리스마스는 하루 종일 잔다고 재영님. 어쩌다 애기 얘기만 했네. 쌤은 계획 따로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 위주로 이제 뭐 뮤지컬도 보고 뭐 놀고 뭐 그래야죠. 이제 노동하는 날이에요. 노동하는 날 오히려. 네, 노동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뮤지컬 예매 빡셀 것 예매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죠? 사실 그 당일에는 못했고 이브 때. 네, 이브 그래서 때. 어제도 막 키자니아 뭐 이런 데 갔다 오고 키자니아가 뭐예요? 그 어린이들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모르셨구나. 오, 몰랐어요. 직업 방송이니까 우리 꿀팁. 직업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어떤 직업들이 있나요? 뭐 소방서, 경찰관, 뭐 이런 아나운서 직업 여러 가지 정말 다 있어요. 진짜요? 네, 신기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일산 킨텍스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낳고- 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거기 출신이시군요. 다 같이 지하철 네. 타고 갔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네. 힘들어서 기억이 나요. 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멀어? 너무 멀어서 전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일산까지 일산으로 오라고. 멀다. 그쵸. 킨텍스 여행이죠. 애들인데. 맞아요. 저 육아 스텔라요. 산타는 믿어요? 산타 믿어요. 아니 오늘도 모르겠다. 나오기 전에 그 산타 양말이 있거든요. 집에 거기다 구두를 살짝 넣어놓고 왔어요. 당일은 아니지만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왔지? 막 너무 예쁘다. 귀엽다. 믿어요. 아직 몇 살? 지금 한국 나이로 6살이에요. 제가 딱 동심이 깨졌을 나이네요. 그래요? 되게 벌써? 일찍 그때 깨졌어요? 되게 일찍 깨졌는데? 되게 그 날이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이야? 몇 진짜로? 년? 한 30년 전이겠죠. 그러면 이게 산타클로스가 집에 온다는 거예요. 진짜 왔어요. 아버님이 맞아. 분장을 하시는 아니죠. 그렇게 분장을 하셔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와. 극한 열성적이시다. 직업이다. 아니 누가 봐도 원장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안 가렸어요. 뭐 아니 가렸어요. 수영이라도? 가렸지만 눈치가 그 빠르셨구나. 이 뭐지 이 그 고무줄이 어. 보이니까 너무 안 순수했다. 근데 딱 알게 애들이 되면서 다 알게 돼 그렇게 하면. 가지고 그랬구나. 충격을 받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한쪽 입꼬리는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라고 했던 기억이 그때부터 왜냐면은 그 원장 선생님의 콧물을 잊지 못하겠어요. 아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맞아. 전 그 맞아. 아이들을 다 맞아. 완전 동생을.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저렇게 많이 네. 부탁하시거든요. 아빠가 동생, 하기에는 가족으로. 저격으로. 아. 너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전국에 막 계신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맞아요. 얼마나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가 뭐예요?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오늘 눈치 빠른 건 역할 한번 톡톡히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네, 또 네. 오늘 이어서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네, 네.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보셨어요? 대충 그 다른 거는 못 봤는데 네. 이제 래퍼로 데뷔하신 거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깜짝 사인 놀랐어요. 받아가세요. 놀림받고 아니 그냥 랩 스킬이 아니라 레이백을 하시더라고요. 엇박을 타시는 걸 보고 충격 받았어요. 나 진짜.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엇박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시길.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스텔라 쌤의 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감사해요. 랩으로 포장해 주셔서. 오늘 말 천천히 하려고요. 몇 가족 한 10가족으로 왼손 치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제 해야지. 천천히 말이 꽉 너무 찬 빨라가지고. 내용을 오늘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겨울방학 특집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다뤄볼 자기소개서 문항이 뭐냐면 기업들이 이 지원자한테 혁신 그리고 창의에 대해서 많이 묻잖아요. 맞아요. 그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뭘까요? 창의와 혁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들이 항상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따끈따끈한 면접 소식이죠. 기출 면접 PT 주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예대 금리가 올라가면서 막 고객들이 돈을 너무 많이 맡기는 상황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진율이 엄청 줄어들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PT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면접관 당사자분들도 이게 해결이 되냐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맞아요. 얻으려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에 입각해가지고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가장 맞아요. 중요한 현상이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이 면접 질문에서 창의 혁신을 묻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에는 기업이 현재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게 아닐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지님이 딱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에도 이제 사실은 기존의 인력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어떤 신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한번 발굴을 해보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고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건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 과정과 관련돼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독창적이고 남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만점 기준에 만점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이 아이디어를 결국은 문제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한다. 그걸 어떻게 신입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도 어떻게 신입이 안 와요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정말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아이디어를 바라는 거면 톡톡 튀는 그런 신입다운 아이디어를 원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전자에 힘을 실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기업의 이제 결국은 면접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면 현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도 생각은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 뭐 이런 이제 현실에 봉착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을 충분히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자체도 좋지만 아이디어만으로 그치지는 말고 그것 이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플랜 A와 플랜 B까지는 생각을 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톡톡 튀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쓰다 보면은 이거 기발한데? 기똥찬데? 내 대박인데? 생각에 예, 최고다 이거. 주관적으로. 진짜 장난 없는데? 이거 네. 100%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게 그렇죠.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 이거를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톡톡 튀는 아이디어다.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인 거다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맞아요. 뭐 우주에다 플랜카드를 설치해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겠다. 약간 그 이 정도. 정도로 톡톡 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기발하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뭐 그런 방송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 분명히 창의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휘황찬란하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또 들릴 수 있거든요. 약간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원하는 직무가 뭔지에 따라 가지고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요소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진짜 하루 종일 그 유지보수만 하시는 분들이 창의 혁신을 만든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막 뿜어내고 이런 직무보다는 그 네. 안전성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굳이 이렇게 막 톡톡 튀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창의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톡톡 튀는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창의라는 것 자체가 건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동일한 현상임에도 이를테면 어떤 1사원의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2사원의 경우는 이거 조금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라는 이 현상이라는 것에 내가 이런 것이 불편함을 느꼈네 라고 이걸 좀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좀 여러 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도 한번 접목을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접목을 해봐야겠다.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이 과정이 결코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좀 작더라도 이거를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접목해봤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나중에 차쌤 아, 오랜만에 네. 뵙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삭쌤이 사실은 창의력을 맞아, 진짜 저 따라갈 수 없지 인정. 않아요? 맞아요. 다른 이들이 우표를 수집할 때 저는 동전을 근데- 수집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소재가 그, 차쌤은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같은 해주실까? 구직자분들을 어. 만나도 차쌤한테 궁금하다. 차쌤의 네. 사실 취미생활은 검색해가지고 여기다가 채팅 남기기 이지 않을까. 보기. 네. 맞아요. 차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이 지원자분들은 네. 창의 그리고 혁신을 물어보는 질문 유형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진짜 직관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경험도 맞아요. 있죠. 그게 맞아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창의적이었던 경험에 대해서 네, 뭐 네. 이야기해봐라라든지 아니면은 혁신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해봐라.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지금 스텔라 쌤이 얘기해주신 그 포인트가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제시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창의 혁신의 가장 아이콘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창의 혁신 질문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스텔라 쌤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한 끗 차이의 변화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다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항목이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하기가 용이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접목했었던 사례, 네. 남다른 아이디어를 접목했었던 사례,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진짜 창의 혁신 혹은 이제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었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구조를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조금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 아이디어 자체에만 이거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아이디어의 실행 그 전략 가능성을 보셔서 플랜 A와 플랜 B를 좀 같이 이걸 뒷받침해달라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조직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민지님은 변화를 좋아하세요? 오늘 저는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다가 음.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맞아요. 변화가 없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사생활에서는 막 변화하고 뭐 이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일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 하던 거가 익숙하니까 이걸 계속 하던 거를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변화가 필요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반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을 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일행이 있었을 때 이 일행에 대해서 타인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창의와 혁신을 끝까지 요거를 발휘했는지 요 두 번째 요거까지 좀 포인트를 잘 잡고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거를 루틴한 거를 주어진 것만을 사실 이전에 했었던 도전과 열정 부분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그 단어는 너무나도 좋아요. 좋은데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거에만 안주하겠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 되지 관점만 않게. 그렇게만 좀 잘 전 안 되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파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거를 저 삶의 행복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코장님께서 네. 은행에서 혁신은 뭔가요?라고 물으셨거든요. 뭔가 음. 은행에 지원을 할 때 혁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혁신이라는 게 변화라고 했던 그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은행원으로 일하다 보면요 너무 당연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일단 은행에 방문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약간 이미지가 있죠. 신분증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걸 받는 은행원들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굳어져 왔어요. 맞아. 근데 정말 그게 당연할까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텐데 꼭 신분증만이 본인의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 그런 것들의 생각의 변화를 시도했던 뭐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자신이 이제 핸드폰으로서 본인의 인증을 받은 핸드폰으로 예약을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걸로 대체하기 맞아요.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네. 엄청나게 고객들이 편의를 그쵸.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그런 혁신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뭔가 새롭고
진짜 대단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변화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은행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 맞아요. 접목할 만한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사례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 창의, 변화, 혁신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기업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 편리성 요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각 산업군, 기업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구리 PD님은 혁신의 아이콘이시죠. 그러니까 추억의 배구공 저게 뭐예요? 추억의 배구공이 뭐예요? 아세요? 이전에 네. 했었던 프로그램 오. 네, 시대를 이었던 걸로. 요즘 본인 프로그램 안 보시고 어제 그 저거 재벌집 보셨다고. 네, 재벌집 정주행 정주행. 끝냈다고 새벽 3시에 주무셨다고 지금 너구리가 아니라 레서팬더가 됐습니다. 밑에 다크서클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입감이 진짜 저도 오랜만에 최고여서 보는데, 맞아요. 정주행했어요. 저도. 진짜 막 상상하게 되더라고. 내가 저 사람이면 난 뭘 맞아, 할까? 맞아. 어떤 주식을 살까? 오. 이런 생각.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 창의적인 거 얘기를 해서 네네네. 생각이 난 게 네. 발명품들도 그 사람들이 불편했었던 거를 바꾸려고 맞아요. 만드는 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 지원하는 그 업무에서 불편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면 좀 창의적으로 현실성 있게 맞아요. 실현 가능성 있게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오후 방송 때 장갑을 안 끼시겠다고 아까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 작은 차이도 혁신인가요? 그렇죠. 한번 얼마나 빨개지는지 이걸로 보여드리겠다. 마이크가 안 설명이 좀 나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색깔로 표현을 드리겠다. 영하 14도의 날씨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생중계를 네, 해주시는 그렇죠. 프로의식. 맞아요. 프로의식. 맞아요. 이게 왜 그 밖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진짜 콧물이 나는데 얼굴이 지금도 나. 어니까 안 느껴져요. 아 그러네. 그럴 거예요. 나중에 맞아요. 끝나고 거울 보니까 여기 맞아요. 이렇게 맺혀 있고. 맞아. 다행히 화면에서 안 보이고 아, 다행이네. 그렇더라고요. 화면에만 안 좋아요. 보이면 됐죠 뭐. 네. 몇 탕 나요? 날씨도 느껴보고 진짜 좋은 직업이죠. 네, 내일 눈 옵니다. 서쪽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좀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창의적인지, 얼마나 혁신적인 건지 그 척도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도 좋기는 한데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창의와 혁신, 변화 이거를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때 있어서 이 업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뭔가 뭐 아주 작은 거, 뭐 예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경험을 만약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때 뭐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제 재고를 이걸 어떻게 소진을 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던 과정에 있어서 이전에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터라 이거를 그럼 이 상품들만을 기반으로 해서 뭐 6시간 전에 마감 세일을 하자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뭐 점주님께 뭐 건의를 드렸다. 그러면 이 영향이 점주님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떤 소비자 분들께도 요거를 좀 확장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례라도 괜찮으니까 이것과 같이 내가 이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 업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두 번째 클립이 나올 것 같다고 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막 리듬이 들려요. 그렇죠. 쿵치 딱. 천천히 해야겠다는 계속 쌤 웃고 계신 게 없어지셨어. 느껴져서 저 여기만 보고 했어요. 오, 아 이런. 80 BPM 정도 되는 걸로. 80bpm으로. 천천히. 약간 웨스트 사이드 느낌 나서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네.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영님이 드디어 그쵸. 출근을 하셨다고. 맞아.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오. 드디어. 아, 진짜 취직한 거 맞냐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1년이 걸렸잖아요. 1년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전날인가 출근하신다고 진짜 선물이네요.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진짜 건강하게 네. 맞아요. 잘 하시길 아니 왜냐면은 이게 뭐 바랍니다. 직무마다 네. 다르겠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운행 쪽 아니더라도 네. 그쪽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철도 같은 거 맞아요. 관리하고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또 현장 근무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또 괜히 동상 같은 거 걸린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기계 잘못 따라서 다친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겠으면 좋겠어요. 두루만의 출근이라고. 재영님은 경력직 같으시네.
그러니까 후기 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딱 오지마라고 하고서 사라지시면 진짜 웃기겠다.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대화를 나눠주고 계시면 네. 저희는 좀 이어가서 네. 정보를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셉은? 이 척도는 이제 스텔라 sem이 이야기해 주신 게 사실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덧붙이자면요. 사실 내가 왜 이걸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걸 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만 잘하면은 네. 그게 어떤 거여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경험만 나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게 왜 창의적이지? 라는 생각이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이게 뭔가 좀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 번쯤은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왜 창의적인지 짚어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기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음날 출근하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뭐 제3자 입장에서 모르죠. 네, 뭐 이게 뭔 모르죠.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맞아요. 사례이고 새롭게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Y만 잘 붙여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래서 썼구나라는 이해도가 생길 수 있다.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권쌤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실 때 한 700자에서 1000자 정도 되는 그 한정된 글자 수 내에 내 경험을 자세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험 위주로 일단 쭉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상황의 깊이가 한 번에 다가오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갑자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역량의 변화와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유로 문제점을 기존과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한 줄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 것을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로또? 잠깐 아까를 이용해서 네. 제가 오늘 렌즈를 안 꼈습니다. 사실 제가 렌즈 공포증이 있어요. 왜요? 이걸 못 하겠어요. 제 눈에 렌즈를 안 손가락을 안 아, 낍니다. 안 끼셔요? 네, 시력이 그래서 안경을 낀 날은 1.2고 안 낀 날은 0.3입니다. 오, 너무 좋다. 이거 블러 처리되고 있겠다. 네, 그쵸? 지금 약간 안 보입니다. 잘. 그러면 글씨는 보이세요? 인상 쓰면 보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인상 쓰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아. 렌즈. 맞아요.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라식했거든요. 저는. 좋아요. 저는 10년도 넘어가지고 전 좋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되면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그냥 한 날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빛번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조해지는 거. 건조는 갑자기 저는 막 그거는 렌즈 뭐 개인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저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왜 이렇게 왜요? 겁이 많으세요? 저 겁이 진짜 많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 겁이 진짜 근데 많아요. 찐 진심인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 번지 되게 안정적인 점프. 성향이에요. 한다 만다. 했다. 했다. 죽어도 안 한다. 근데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진짜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했더라? 제 마침 동생도 어떻게 했더라? 했어요. 네. 제 동생도 했고 다 너무 주위에서도 편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하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모 회장님께서 하시게 되면 재벌집 다들 보시구나. 모노미 그러네요. 오, 약간 최고예요. 오늘 칭찬 제가 아니에요? 너무 본지 얼마 안 예쁘잖아. 됐는데 그 며느리 분이신가? 네, 맞아요. 첫째 손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시더라고요. 너무 예뻐.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자. 한번 해주세요. 민지님이 하시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칭찬도 받고. 칭찬 맞죠? 칭찬이죠. 너무 예쁘신데. 예쁘잖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모현민 씨가. 악역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지성인으로 예쁘게 나와. 미소는 맞아요. 진양철님이 회장님이 맞아. 소름 돋잖아요, 정말. 진짜. 연기가. 네 너무. 진양철이다 하하 이게 다들 연기 너무 잘하죠. 저희 신랑 그 안경 샀어요. 진짜요? 다시 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서 너무 웃겼어. 권쌤은 진성? 웃어주세요.
웃으세요. 그 가짜 웃음. 있어요. 그 가짜 웃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걸로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나가서 분위기는 깨지 말자. 와 뭐야 연습하고 있었죠. 아, 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맨날 연기하셔도 따라해요.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잘하신다. 너무 잘하시는데? DMC 거는 미안하게 영민한 여성이. 아 재밌네. 너무 웃겨. 아 그래도 다들 보고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개인기 이거 개인기로 쓰세요 이제. 아, 되게 그래요? 잘 어울렸어요. 그 아, 근데- 어색한 웃음 있죠. 근데 사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닮고 싶어요. 닮았어. 아니, 그래요? 약간의 그 중저음에. 네, 아, 근데 너무 목소리가 멋있으셔가지고 진짜 저도 반하겠더라고요. 음. 그 중저음이. 근데 약간 저는- 조금 더 일부러 낮게 말씀하신 거 지금 들었죠? 더 목소리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한 녀석이.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느낀 게 네. 제가 드라마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장음 이런 걸 다 지켜서 하시더라고요. 장음이 뭘까요? 어. 3, 2. 장음 그러니까 한자나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말에도 길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고 짧게 발음해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직업이 그러시다 보니까 그거를 또 유익 있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저는- 번도 그런 생각을 아, 한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진짜요? 비루, 삐루 약간 이 느낌인가요? 뭐가 있을까? 내리는 눈이 있고 이 눈이 있잖아요. 그것도 발음이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하시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배우분들도 진짜 노력을, 열심히 맞아. 이걸 일일이 찾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눈- 캐치한 민지 내리는 눈과 나잘 모르겠어요. 눈은 저도 어떤 잘 게 더?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시면서 일부러 안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 재영님처럼 안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저희 좀 네,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네.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창의와 혁신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은데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거나 음.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그 방식과 현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 줄을 요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학부생 때 뭐 학부 시절에 있었었던 어떤 교내의 어떤 활동이었는지 혹은 뭐 인턴 때 있었던 일이었는지 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 이제 해당 상황에 대해서 근데 어떤 점이 약간은 불편했고 어떤 점이 약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한 줄에 담아서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현상과 이 방식에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한 100자 정도로 한 줄 요약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기존의 이 현상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현상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구체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건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조직 내에서는 이 업무가 계속 루틴한 업무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요. 그냥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게 좀 익숙해진 어떤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관행처럼 하던 그런 어떤 기존의 방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에서 이 시각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내가 해결책 1, 2 정도를 두는 거죠. 이때 있어서 해결책 1, 2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의견을 좀 물어봤고 그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혹시 달랐을 경우는 그럼 설득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플랜 B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뭔가 좀 변화를 할 때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와 관련돼서도 나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았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문장을 좀 구성을 하시면 조금 더 탄탄하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탁구장님이 개선하려고 했지만 제지당한 경험 이것도 어떻게 물론 제지를 당했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항을 좀 더 잘 보셔야겠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서 기존 방식의 현상에 대해서 이걸 해결한 경험이다라고 해서 문장이 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이전에도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한 경험에 대해서 만약에 기술해 주세요라고 문장이 네네네.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굳이 실패한 사례를 들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그런 경우에는 제지당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해결한 경험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소재로는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을 다른 소재를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해결한 경험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창의와 어떤 혁신에 대해서 그냥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해당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제지를 당했다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제지를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사분과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 수 있다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제지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이 정도 한 80%의 성공, 절반의 성공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본 스탠다드를 100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00% 목표라는 거는 성공을 해야 된다. 맞아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이 더해졌다? 그럼 적어도 100%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 목표보다 더 큰 성과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상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경험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있습니다. 탁구장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사례를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1차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상사분께 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중간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아 이런 거는 또 이런 과정에서 접목을 할 때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2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았다라고 해서 조금은 풀어갈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잠깐 어디 바라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예. 화면과 댓글.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네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창의적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부 생활을 기준으로 4년으로 둔다면 최소 대학교 2년에서 생활 4년이라고 때. 한다면 이 2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아 이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뭔가 발표 대회나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기존에는 뭐 PPT로만 발표를 하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조는 뭐 유튜브 영상을 기획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해봤다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수단을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다든지 이런 소재들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이 경험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대학교 쓸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지 네, 좀 네. 이해가 되니까 네.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대학교 때 항상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은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근데 돈은 없고 OH 비싸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을 가는데 펜션을 잡고 하니까 돈이 다 없는 거죠. 이제 뭐 교통비 정도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바지락을 그 자리에서 캐자. 그래가지고 바지락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반나절을 바지락을 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kg 정도를 캐가지고 그거를 펜션에 있는 각 코스별로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 라면에 넣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계신 가지고 계신 고기랑 밥이랑 좀 교환하자고 와. 라고 해서 오. 여행을 마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되게 기발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조직에서 뭔가 물물 교환을 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도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었던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써도 될 좋죠. 것 너무 같은데 좋죠.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래도 건쌤 소재니까. 그런 이유로 방송을 타고 나서 근데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다른 기존에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례들은 그렇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빵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었던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되게 잘 짚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스텔라쌤 얘기에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게 이 문제 자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텔라쌤이 지금 뭐 얘기하신 모든 부분들 어떻게 방안 1, 2 외에 어떻게 접근했는지까지도 사실 이제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이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이 정말 합리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 맞아요. 근거와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면요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딱 듣기만 하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딱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될 때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예시를 들으면 조금 더 다른 분들이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리면 관행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추구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 네. 이게 권쌤이 얘기하셨던 그럼 아까 거에는 그 해당이 되지 사례예요. 않을까요? 그런가요? 맞아요. 긍정적인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활력. 생활력, 맞아요. 생활력.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심지어 그때 참여 못한 이인은 입간판으로 만들어줘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입간판으로 이 두 번째 문항은 네. 또 어떤 거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까 건쌤이 말씀하셨었던 그 은행 신분증 사례 있잖아요. 어. 그게 굉장히 여기에 딱 적합한 사례인 거죠. 특히나 이 예시에 출제된 그 문항 같은 경우는 네. 보통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금융권 이렇게까지 포함을 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되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관행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을 조금 더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조하자면 그러니까 익숙하던 거, 루틴하던 거 그거를 마치 1년에서 3년, 5년, 10년, 20년 이거를 반복하고 그냥 있었던 거. 그래서 그냥 그 업무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 근데 이게 신입의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 이거를 꾸준히 했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특히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그래서 관행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우리는 못 보던 거, 불편하던 거, 불편할 수 있는 거,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신입사원의 눈으로 한번 봐줘 라는 시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포인트가 하나가 관행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관행이라는 걸 지금 스테나 쌤도 잘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관행하면요 이걸 작성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일단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해요. 근데 관행은 그냥 지속하고 반복적인 일이나 행위인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나빠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나쁠 때 그거 설득력은 더 악화될 수가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판단하는 거 기업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프로세스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인턴이에요. 그래서 인턴으로서 제가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인턴들은 항상 인수인계를 받기를 어디 사이트, ABC 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걸 요약해서 뿌리면 된대요. 근데 제가 딱 입사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딱 봤는데 ABC 사이트는 이제 좀 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관행이지만 ABC 사이트를 벗어나서 DEF 사이트도 한번 참조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도 더 좋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한 단계 한 단계씩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기로 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수기로 하는 것이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하던 거여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기로 하던 부분을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한꺼번에 이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맡았었던 이 정도 분량과 관련돼서는 이걸 엑셀로 이거를 작업을 했다. 근데 엑셀로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딱 해결책이 되는 건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력을 또 들여야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선배님들과 상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지를 좀 주고받고 하면서 엑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것만 입력을 하면 이게 좀 자동으로 좀 정렬이 되게끔 뭐 작업 문서를 좀 만들어 봤다든지 그러니까 엑셀 자체가 해결책인 것이 아니라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이런 과정인 거죠. 굉장히 작은 것도 좋아요.
방금 공공기관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기업을 지원을 할 때는 좀 어떤 사례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도 산업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창의와 혁신 이 문항이 가장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편의점 산업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편의점 산업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영업관리 직무로 좀 많이 지원을 하시니까 그 영업관리 직무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면 영업관리 직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편의점 산업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산업군이라는 건 이 유통 트렌드 중에서도 뭐 많은 백화점, 마트 이렇게 있겠지만 편의점 산업군은 정말로 많이 급속도로 이게 변화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근데 또 영업관리자라는 그 직무의 역할 측면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아 나는 본사의 어떤 방향과 지침을 이제 점주님들과 설득을 해야 되는 또 과정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사에서 어떤 지침이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변화와 혁신인 거죠. 본사가 갖고 있는 변화와 혁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점주님은 굳이 지금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영업관리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소재 중에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편의점 업계도 있지만 뭐 경영 지원을 또 예시를 든다면은 네. 뭐 어떤 여러분들만의 사례를 쓰는 게 좋겠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또 맞아요. 살펴보면은 네. 아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뭐 이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 뭐 총무팀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넥타이가 의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거를 풀어도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자율복장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트렌드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많은데 사실은 그 넥타이 푸는 거 하나만으로도 냉난방 효과 그 이제 그 총무 입장에서는 나아가는 지출 비용을 맞아요. 줄일 수 있는 절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넥타이를 풀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사복을 입고 다녀라. 유니폼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마저도 비용 절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인사부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는 뭐 이 팀장급들이 보통 평가를 이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좀 이렇게 요즘 열려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료 평가라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 옛날에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인사를 효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기업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경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나비 넥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변화 혁신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네, 이미 나비 완성하셨을 넥타이 것 빵 같아요, 제 생각에. 터졌습니다. 네, 나비 넥타이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네.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건 쓰면 안 된다. 예시가 있을까요?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너무 통통 튀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로만 그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걸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끝.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려고 노력했고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던 경험만으로 그쳤을 경우에는 해당 소재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남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게- 면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관행을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관행을 만들었던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바꿔야 이거 된다. 되게 이런 중요한 식으로. 포인트예요. 네, 맞아요. 아니면 변화와 창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띄우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들을 고지식하고 몰상식하고 얘기를 안 듣는 귀 닫는 사람으로 그렇죠.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나는 깨어있는 선민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이거는 네. 정말 이제 이 창의와 혁신을 갖고 가다가 인성을 파탁내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다. 맞아요. 창의성과 인성 vs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기업 입장에서는 인성이 훨씬 더 그쵸. 중요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피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막 외부 사례에서 가져와 가지고 베끼는 거. 아유, 네, 그쵸. 이게
조금만 돌리면은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합격했던 단어 이렇게 사례에서 바꾸고.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그걸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또 AI도 발달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 같은 것들은 음절 단위로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좀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만의 사례를 진짜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소재를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참고. 뭔가 진짜 어떤 걸 써야 되지? 막 어떤 걸 써야 합격을 하는 맞아요. 거지? 이걸 감을 못 잡겠을 때 참고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래도 모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재에서는 찾으셔야지.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게 구조화 질문으로 이렇게 꼬리 질문을 다 물어보면 그 부분을 방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해당 소재가 면접 때 안 나오면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할 수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확률적인 게 여러분들 그런 확률을 기대하고 쓰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소재로 그건 하셔야 돼요. 인생에 도박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요. 이제 백마탄 엄마 장녀님께서 이제 약간 MSG를 아, 뿌려도 되냐라고 네네. 했는데 저희 뭐 잡송101도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하는 실시간 가이드이기 때문에 아직 오프닝으로. 그거에 따라서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파슬리 정도는 그러니까 정도껏, 그렇죠? 네, 그쵸, 정도껏. 맞아요. 네, 맛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한 MSG란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MSG. 저것도 진짜 근데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텐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하긴 한 거를 소재를 저는 꼽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모든 과정이 딱딱딱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구조와 이 구조를 글쓰기 구조 방법을 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이제 약간의 그 부분에서는 MSG를 첨가를 해서 그런 정도만 네, 그런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살짝. 살짝씩. 네. 이게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절대로. 거고요. 그쵸. 그건 픽션이고요. 네. 이제 논픽션 중에 네. 조금 약간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그냥 수고했네 고생했어 정도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없으면 안 돌아가 최고의 인턴 사원이었던 평을 받았다. 이 정도는 뭐 아직 여기까지만 역시 인턴이 하겠습니다. 들어오니 훌륭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네, 하실 그렇죠. 수 우리 있어요. 회사에서 너는 네.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얘기. 그쵸. 근데 또 너무 쓸 수도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확인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 있을 수 있는 일. 네. 그 정도의 요런 MSG 는 정도까지만. 괜찮다. 네. 하지만 그 소재 자체는 당연하지만 그럼요. 내가 했었던 그럼요. 일들로.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쵸. 여러분들 소재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이런 소재들을 찾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소재를 찾으세요? 찾기 위한 저는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요. 사실은 소재부터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지금 저도. 이거 겨울방학 특집이잖아요. 음.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턴도 안 하고 알바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겠다. 그러면요 앉아서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진짜 이게 대부분은 그냥 큼직큼직한 사건이나 단어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거 써야지 저거 써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경험 정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경험 정리는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연도로 일단은 맞아요. 이번 연도에 뭐가 있었고 이번 연도에 뭐가 있었고 이번 연도가 뭐가 있었고 하면서 과거로 계속 거슬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1단계예요. 2단계는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달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달에 뭐가 있었는지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이뤄낸 거, 내가 한 거. 한 것만. 그러니까 뭐 뭘 잃었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거, 한 거. 한 것만 나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네. 그때 뭐가 있었는지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살을 붙이세요. 오. 그래서 내 일대기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대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보면요. 대부분 A4 용지로 기준으로 한 3, 4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20살 이후에 와. 이야기들이니까 3, 40페이지 정도 나오면요. 그 이후에 이런 경험이 어디 섹션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역으로 추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혁신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인지 열정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도전에 가까운 이야기인지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 정리 코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있어서 일단 백마탄 억만장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게 기억이 휘발이 되잖아요. 어제도 그렇다 기억이 보니까. 안 나는. 그렇죠. 그래서 좀 최대한 최신순부터 저는 적으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이렇게. 4학년 학부생이다 그러면 4학년 경험부터. 근데 그때 있어서 뭐부터 적어야 될지 일단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러면 전공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전공 수업 때 뭐뭐뭐뭐 들었었는지 그때 있어서 무슨 수업이었다
정도는 우리가 적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강의 계획서를 참고를 하셔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수강 과목을 어떤 걸 수강을 했었는데 이때는 참 팀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때는 내가 개별 과제를 뭘 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서 이거를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단 쓰시는 거예요. 그때 있어서는 경험 정리는 꼭 자기소개서의 면접에 이거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거를 일단은 내가 했었던 그 경험 기반으로 최대한 빠짐없이 적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빠짐없이 내가 이런 것도 했었어. 생각해보니까 나 학회에 이것도 참 했었었다. 나 이거 동아리도 참 했었었네. 나 이 봉사활동도 참 했었다. 이런 것들을 새록새록 일단은 경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직업방송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뭐 창의력이다, 혁신이다, 변화다 이런 핵심 역량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 역량을 나 혼자 생각했을 땐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이디어 플러스 문제 해결력 실행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어디 보자. 어떤 소재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역으로 한번 추산하시면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소재씩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초년생들 만나면요 꼭 이 네. 얘기를 해줘요. 무조건 자소 잘 쓰는 사람 누구냐 특징을 딱 잡아라 라고 하면요 일기 쓰는 사람들이 진짜 일기 쓰시는 분들이 자소도 잘 써요. 맞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 일기장을 되돌아보면서 경험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지금이라도 한번 이거 메모 잘 해둬야겠다라고 했는데 맞아. 메모도 좋고. 네, 네. 그냥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뭐 했음, 맞아. 오늘 뭐 했음, 그냥 저는 이런 정도만. 사진을 좀 봐요. 오. 그거 핸드폰을 좋은 오래 방법이에요. 쓰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예전 것부터 사진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날짜, 그 맞아요. 시간에 뭘 했는지 맞아요. 한 장 정도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거로 좀 팁이에요. 살아 기억을 되살리는 편이에요.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죠.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사진에 그렇죠. 날짜가 안 써 있었어요. 그랬죠. 맞네요. 요새 요즘은 좋은 시대에 뭐 살고 있어가지고. 갤럭시나 날짜. 아이폰이나 이제 네, 날짜가 네. 써 있고 그쵸, 장소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지도로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우, 어디 신기해요. 강원도 어디 상상도 맞아요. 못하던 맞아. 저희 세대나 참 일기장일 수 있겠네요. 카드 거래 내역서로 확인하신대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돈을 그 체크카드라도 쓰시는 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략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 쓰시기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할 수 있겠죠. 좋은 사례들 그쵸, 많네요. 그쵸. 맞아요. 계획을 많이 세우는 분들은 그 플래너 같은 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많이 네. 되살려서 네. 경험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입분들뿐만이 아니고 경력직분들께도 저는 꼭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었던 그 경력 기술을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게 답이 없죠. 뭐 했었는지 그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분명히 난 빡세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단위로는 최소한 뭐 했었는지 쭉 그냥 적어놓으라고 일기처럼. 네. 네. 이게 쉬운 분들도 있을 거지만 네. 진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쉽지 네, 않거든요. 쉽지 한 달 않아요. 단위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메일 같은 거 제출했던 거 보냈던 거 그런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 괜찮을 거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적어도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맞아요. 그게 살릴 수 갑자기 있으니까. 웃긴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컴퓨터에만 그걸 저장을 해두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회사 컴퓨터가 없으면 이게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하신 분 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잘 맞아요. 개인 그 이게 자료로 진짜 공감합니다. 네. 이거 대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요? 네. 진짜 제가 학교 컴퓨터로 학교 이메일로 음. 학교 이메일로 저장을 해놓고 왔다 갔다 주고받고 했었는데 졸업하고 얼마 지나서 제가 접속을 어느 정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날아가 있더라고요. 휴무 계정이 돼 있고. 전 그래서 항상 보낼 때 저한테 하나 따로 꼭 그래야 보내고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내는 좋아요. 곳에 따로 보내고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지금이라도 같아요.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재를 또 하셔도 너무나도 좋겠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총알 자국 3개로 기억. 어떤 거를 기억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발, 여기에 한 발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게요. 이런 고충들이 또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보안,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네. 그래도 방법은 많으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찰칵, 그러니까 너무 대비가 아닌 경우에 MSG를 많이 뿌려주고 있죠 지금.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
적극적으로 잘 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방학 때 이런 창의적인 경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이번 방학 네. 이번 방학 그러니까 없으면은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약간 막막한 감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인턴 해라, 뭐 알바해라.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런 시야를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근데 게 인턴도 돼야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건 인턴에서 만약에 음. 떨어졌어. 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은 뭘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그런 것들도 직무와 연관돼서는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예시를 들자면 인턴이 꼭 한 군데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 연계해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현장 네. 실습. 네, 네. 현장 실습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점도 채우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근데 지원해도 되나요? 저한테 역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 맞아. 네, 인턴은 사실 이제 돼야 합격을 해야 맞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실습 기업 같은 경우도 면접을 다 봐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좀 추천을 해주는 일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면접 전형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간소화가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률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곳은 뭐 5대 1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2대 1일 수 있고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조금 네.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네. 뭐냐면 대학 생활 때 뭐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더 꼼꼼히 봤으면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나치시는 맞아요. 분들도 꽤 그냥 있어요. 되게 뻔한 거 교환 학생 이런 네, 것들만 네. 생각을 하고 그것만 찾아봤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외에도 진짜 많은 거. 아, 정말 미국. 그렇죠. 그런 것들만 찾아봤어서 근데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네. 것들이 저 요새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좋은 기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이런 게 베스트한 건데 이것마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학교에서 이런 거. 학교 학교 못 믿겠다. 나 학교 학교를 못 믿어? 탈학교 하고 싶다. 진짜 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그나마 좀 와닿았던 사례가 뭐냐면은 이 자신이 윤리적인 경험, 도덕적인 경험에 대해서 쓸 때 그 친구가 썼던 내용인데 그냥 매일 이제 가는 출근길, 어떻게 보면 학교 등교길 이런데 이제 집 앞에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쓰레기가 이제 하나둘씩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버리지 않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간이 쓰레기통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끔 유도했던 사례를 되게 썼더라고요. 좋은 사례다. 근데 그걸 보면서 굳이 조직 안에서만 안 찾다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네, 이런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던 사례를 할수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어.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활 주변에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정말 나가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나가라. 그래야지 취업이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은 자리에서 내가 뭐 했지, 어떤 혁신적인 네. 거를 했지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좀 되돌아보면서 맞아요. 성찰의 시간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번 겨울방학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좀 대장정으로 자기소개 특집을 이어나갈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네. 다음 주에 뭐를 할지 설명을 드리면 네. 미리 예고.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통과 협업에 네. 대해서 큰 변화가 없지 않는 한 이 선에서 저희가 주제를 다루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빠 좋아요 구독